법정모독 특별판 두 번째 커튼콜 시작합니다. 짠한 큰형 김근식 경남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짠한 컨셉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그렇죠. 네. 뭐 지난번에 방송 나가고 나서 혹시 뭐 주변에서 좀 반응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제가 나온 유튜브는 그때그때 이렇게 보니까 네, 야,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서 잘했구나. 네. 다 이게 황영준 기자의 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리버리하니까 거기에서 많이 시청자분들이 좋은 점수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하여튼 지난번 게 되게 재밌었다. 네. 앞으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해라. 그래요. 재밌게 해라. 그래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유튜브니까 네.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하고. 그러니까 오늘 형님 오셨는데 네. 이제 둘째 짠한 형이 오늘 못 나왔어요. 사실은 지난번에 커튼콜 네. 시작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고 이제 정규 프로그램화 하자라고 했는데 일단은 정규 프로그램화 하는 걸로는 오케이가 됐고. 아 그래?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리 섭외를 못 했나 봐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뭐 말을 못해도 존재감은 있다. 옆에 앉혀놓는 거야? 이거 많이 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뭐 그때 하여튼 짠한 형들 컨셉으로 해서 세 명이 또 조합이 잘 맞았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다음 주에는 일단 나오기로 했어요. 그래요. 말 나온 김에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봐요. 근데 사실 미리 섭외는 안 해서 연출이 그렇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재밌는 거지. 네, 근데 전화를- 내가 볼 때는 내 전화는 안 받을 텐데 황계자가 전화하면 받을 거야. 제 전화는 보통은 받으실 텐데 그러니까, 내가 전화하면 100% 안 받아. 술 먹고 전화한 줄 알고. 아니 문자로 줘요. 여보세요? 바로 받죠. 예, 형님 식사 중이시죠? 말씀하세요. 통화 괜찮으세요? 말씀하세요. 지금 방송 중이에요 사실. 금의원 나 김근식이에요. 예. 아니 법정모독에 우리 금의원이 못 나온다고 해서 우리 무슨 행사가 있어? 그러니까 스피커폰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너 아유 됐다. 그래가지고 옆에다가 지금 그 금의원 자리에다가 금의원만한 큰 그 사진을 걸어놨어.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나오시는 거죠? 예, 다음 주에 나가겠습니다. 네. 여기 조회수가 폭발해가지고 지금 난리래. 아이고, 저 김근식 그 교수님이 잘하시네. 아니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특별히 뭐 더 많이 해주나 봐. 출연료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여튼 다음 주에 뵙고 앞으로 이제 정규 프로그램 하기로 했으니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지난번에 왜 짠한 형들인지 소개를 제대로 못해서 저 국회의원이 계속 안 돼서 짠한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자아 비판의 시간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지. 2008년 2009년. 2008년에도 나무위키를 제가 2009년에 기억에 가물가물 찾아봤는데 2009년이고 2009년 그러니까 나무위키가 틀린 게 너무 많다니까. 거기에서 정당 컬렉터라고 나왔는데 그것도 틀린 게 너무 많아. 몇 번 떨어졌어요? 그때 한 번. 그다음에 2020년 그 송파병에서의 21대 선거. 아니, 그 본선 말고 이제 경선 등등 포함해서 경선을 직접 한 적은 없지. 경선에 나섰다가 내가 포기한 적이 있지. 비례대표 뭐 포기한 적도 있고. 그렇지.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에다가 비례대표는 순위 안 들면 뭐 끝나는 거니까 그건 뭐 떨어진 거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그렇긴 근데 하죠. 그 우스웠던 하나 우리 여의도에 우스운 소리는 하나 있죠. 국민의당을 만들었을 때 안철수 대표랑 네. 그게 2016년이죠. 네. 2016년에 제가 안철수 대표랑 같이 국민의당 같이 했는데 그때 비례대표를 저한테 8번을 이야기했어요. 8번. 처음에. 네. 8번을 이야기해서 제가 6번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6번이 누구라고 그래. 땡땡. 네. 그래서 이건 제가 일종의 지식인으로 좀 창피하다. 6번에게 내가 밀린다는 게. 그래서 내가 반납을 했거든. 13번까지. 13번까지 됐지. 그러니까. 그날 저랑 통화했어요. 그래? 저도 받으셔라 그랬는데 안 받으시더라고. 뭐 참 아픈 흑역사를 이렇게 많이들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참 괴롭습니다. 짠하긴 짠하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정말 심길전에서 송파병에 갔더니 2020년엔 택도 없이 떨어지고 작년에 2024년에는 작년에 진짜 되는 줄 알았어요. 되는 줄 저도. 알았는데 네. 배 다 제 두덕에 쏟치고 저의 불찰이죠 뭐. 네. 그래도 이제 일종의 지식인으로서 또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다음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선거 나가서 떨어지고 정치판에서 이리저리 그 시련을 당하면 화병 걸려서 죽어요. 네. 죽는 사람 많아요. 네. 암 걸려서 죽는 사람 많고 떨어져도
출세가 중요하냐 올바른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런 심정으로 스스로를 정당하면서 병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당대표. 다음에 당대표는 반드시 해야죠. 네, 파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일단은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좀 넘어가 예. 볼게요. 하여튼 그 녹화 기준으로 오늘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결과가 나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내가 후보가 될 상인가 이 판을 좀 보셨어요? 뭔가 좀 의미심장하지 않죠? 네. 저희가 100% 수대판으로 저희 제작진들이 다 제작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 후보 8명의 얼굴이 또 이렇게 이야.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정말 준비 많이 하셨네. 그래서 이제 비전 전략실장, 네. 미래를 예측하는 네. 일종의 지식인 네. 김건식 교수님이 예측하는 국민의힘 경선. 국민의힘이 살아야지 나중에 당대표도 하시니까 당연하죠. 전략 있게 신중하게 네. 선택을 한번 해봐 주시죠. 1차 컷오프 통과할 4명, 네 명. 누구인지 올려주시죠. 근데 바로 이렇게 안땡땡은 맨 밑에 깔아두신 것 같아요. 너무 사실이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결정됐습니다. 과학적인 예측으로 이렇게 네 분으로 저는 홍준표 전 시장, 한동훈 전 대표, 김문수 전 장관, 나경원 의원. 이 세 분은 뭐 굳은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평가를 하죠. 이 세 분은 뭐 일단 4명 안에 들기는 뭐 편하니까 이 중에서 순서를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마지막 한 자를 놓고 누가 올라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나경원 후보냐 안철수 후보냐잖아요. 네. 사실 예측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뭐 저녁 7시면 나올 텐데 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안철수 후보가 당연히 앞서죠. 그렇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하면.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뽑는 100%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이거나 무당층한테만 그렇죠. 전화가 가는 여론조사입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층과 그 무당층이 전화를 받고 선택한다면 두 분 중에는 나경원 후보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나경원 후보를 했는데 틀리면 어떡하지? 이게 실제 방송 언제 나가는 거죠? 내일 모레 목요일. 아이고. 그럼 밑에 자막을 좀 설명을 해줘. 맞으면 역시 대박. 그렇죠. 역시 전략실장하고 그렇죠. 틀리면 너는 그래서 짜네. 스스로 이렇게 정리까지 해주시네요. 아 이거 무서운데 이거. 토론회 보셨을 때 느낌은 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토론회는 전반적으로 제가 우리 당 소속 당협위원장으로서 좀 아쉽고 좀 한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너무 앞서가는 판인데 우리 당에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으쌰으쌰 힘을 모아서 한 명한테 몰아줘야 되는데 일단 토론회 구성 자체가 너무 지금 현실하고 안 맞아. 지금 현실은 우리가 정말 섞어 대지하고 네. 정말 새로 시작하는 비장한 각오로 국민들 앞에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고 사과하고 새롭게 미래를 혁신할 방향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무슨 뭐 예능 프로그램처럼 무슨 뭐 밸런스 게임을 하고 네. 바퀴벌레니 바뀌니 뭐 이제 그런 면에서 토론회 전반적인 기획과 구성 포맷이 일단 좀 한심했다는 말씀하고 두 번째는 거기 이제 후보들이 다 참여를 해서 토론을 했는데 물론 좋은 질문도 있었고 후보들 간에 차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후보들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냥 신변잡기 이전 투구가 돼버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존경하는 홍 후보께서 네. 키높이 구두는 제가 들어봤습니다. 보정 속옷은 나 처음 들어봤어. 도대체 보정 속옷이 뭐야? 난 저도 모른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거예요. 네. 저도 집에서 홈쇼핑 보면 가끔 속옷은 보긴 보는데 보정 속옷은 나 처음 본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뭔지 좀 그러게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루 아침에 그 비조 토론회가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번에 우리 당 그 1차 경선에서의 후보들 간 토론은 너무 아쉽고 한심하고 좀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떨어져 버렸다. 진흙탕 싸움이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1차는 이렇게 네 분이 통과하시고 그다음 2차는 2차는 두 분 통과되는데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 나경원은 힘을 붙이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3명이 탄핵 반대, 그렇죠. 1명이 탄핵 탄핵 찬성이잖아요. 찬성. 탄핵 찬성과 개헌 반대했던 그 표는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이로 결집이 되죠. 일단은 무난하게 올라갈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 아, 근데 대표. 이 셋 중에서는 이 두 분 중에 누가 올라가느냐인데 이건 좀 애매한 게 2분에 달려 있어요. 나경원 후보가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그 나오는 시나리오 중에 마지막 그 여론조사 들어가기 전에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2명이 못 올라가면 예. 한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 한만은 대동강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난번 토론에도 보였습니다만 나경원 후보는 이제 한동훈 후보한테 굉장히 안 좋은 그 관계를 지금 맺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이 나경원 후보한테 가 있는 표를 누구 한 명한테 이제 몰아주는 지지 선언까지 하고 지지선하고 몰아주면 누구 한 명의 표가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는 만약에 한다면 물론 이러다가 진짜 다 틀리면 어떡하지? 이게 내일 모레 나가면 요건 아직 결정이 나기 전이죠. 아 그럼 괜찮아. 무비전 실장으로 그럼 앞으로는 소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최종 선택은 김문수 장관 아니면은 저는 홍준표 후보가 올라갈 거라고 봐요. 사실 여기까지는 네. 저랑 의견이 비슷해요. 그럼요. 그러면은 여기서 최종 후보로는 누가 선출될까요? 글쎄요, 저희 40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네.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하게 달려 있어요. 두 분이 올라갈 때는 이미 기세가 끝나 있을 때예요. 왜냐하면 29일 날 둘로 결정이 되거든. 그 다음 날 바로 토론회 한 번 하고 그 다음 바로 여론조사예요. 판세라든지 무슨 변수가 생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29일 날 둘로 올라오는 그 상황의 여론의 추이, 그때 분위기, 그때 국면을 누가 주도하느냐, 그렇죠. 그때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 거기에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는데 그건 이제 제가 하기에 달려 있죠. 제가 잘하면 이 양반이 될 거고, 제가 잘못하면 이제 우리 홍 시장님이 올라가시는. 근데 친한동계 맞아요? 예. 형님 하도 누구인지 왔다 갔다 해가지고 헷갈려요. 아니요. 저기 제가 그 12월 3일날 계엄 선포했을 때 대통령 계엄을 가장 단호히 반대했던 똑같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계엄 직후에 우리 수도권에 한 20몇 명 당협위원장을 모아가지고 그렇죠. 예. 탈당 요구를 해라. 그거 안 하면 대통령 출당을 시켜라. 음. 그런 주장을 성명서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한동훈 대표가 또 그렇게 생각하느냐? 한동훈 대표도 그랬잖아요. 제명하라고 윤리를 소집했잖아요. 전화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 전화하면 안 돼요. 약한 모습. 전화하면 알겠습니다. 전화는 우리 네. 금연 있을 때 같이 해야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전화해서 전화 연결되면 네. 금연도 바꿔줘서 금연도 한 캠프 좀 도와달라고 해야지. 그러죠. 그런 큰 그림이. 긴 그림을 그려야지. 그러면 어쨌든 최종 후보는 한동훈 대표가 될 거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진짜 객관적으로는 몰라요. 네. 근데 여기까지는 올라가는데 알겠습니다.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왜냐하면 알 수 없어야 재밌지. 그렇죠. 응. 일단 여기까지는 생각해보고 그 다음은 또 이제 그렇죠. 다음 주에 다시 얘기 나눠보는 걸로 하고. 근데 쉽지 않아요. 지금 구도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지금 그 보수층이나 우리 당원들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번 1차는 100% 그냥 일반 국민 여론조사지만 2차 최종은 50%는 당원들이 투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당원들이 한번 100만, 150만 된다 그러는데 그 당원들은 아직도 한동훈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많이 가져가면 나머지 50%를 가지고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하는데 거기도 이렇게 압도적이지 못하면 쉽지 않은 게임이죠. 그렇죠. 그래서 29일, 30일, 31일 그 사이 어간에 한 10일 안에 네. 바람이 확 불면 야 도저히 우리 당에서 그래도 후보가 돼가지고 이재명하고 그래도 한번 다이다이 싸워볼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말고는 없다. 홍준표 후보로 가서는 무난하게 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여론에 생기고 우리 당원들 사이에 생기면 가능성이 있고 그때까지 못 생기면 홍준표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러기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부족해. 사실은. 맞습니다. 이게 한 두세 달짜리 좀 장기 경선 레이스를 했으면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짧아요. 사실은 그 국민의힘이 파면결정 나오기 전에 사실은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운동이나 이런 거 못했잖아요. 그럼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탄핵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준비하는 기간도 짧고 형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두 달 뭐 50일 싸움이었는데 그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거 그건 뭐예요? 뭘까요? 뭐? 형님 뜯어보시겠어요? 그건 이재명 위에 있나? 아니요, 제가 끝대 끝. 끝에 끝은 뭐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뭘까 이게? 만약에 여기서 두 분이 선출됐어.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근데 그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한덕수 쪽이. 그렇죠. 여기 또 이렇게 제작진들이 이렇게 근데 나 진짜 준비해왔습니다. 이해가 안 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면 끝 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영어로 아니다, 하면 아니다를 강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선출되더라도 무소속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단일화하는 그림을 지금 많은 국힘 의원들이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지금 살아있는 시나리오죠. 그리고 지금 한덕수 총리가 잘하고 계십니다만 최근에 그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네, 노 코멘트, not yet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출마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 한덕수 총리가 사퇴하고 무소속으로 출마 선언을 하면 다시 또 연합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죠. 근데 홍준표 후보가 됐을 때 단일 안 할 것 같은 느낌. 그렇죠. 홍준표 후보의 성정상 그렇죠.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됐다. 네. 뭔가 한한 네. 공동정부 뭐 그렇죠. 약간 이런 네. 느낌 나지 않아요? 예. 한동훈 후보가 올라가면 아직 뭐 한동훈 후보가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네. 우리 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되면 저는 한덕수 후보와의 연합의 노력 또 연합을 위한 모색을 분명히 할 거라 봅니다. 그분을 닫을 사람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이 너무 앞서가는데 뭐 아쉬운 한 표라도 다 영끌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덕수 총리가 지금 지지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지율이 어떤 지지율 성향인지는 분석을 해봐야 되지만 어찌됐든 보수 전반의 이 파이에서 한쪽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이를 넓힌다는 넓히는. 의미에서는 당연히 올라가더라도 한덕수 후보와의 뭐 단일화든 연대의 방식이든 뭐 반명 빅텐트든 연합을 모색하는 건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덕수 대행이 출마 네. 자격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격이 있죠. 왜냐하면 그 한덕수 총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그 정치적 자산이 있죠. 네. 일단 호남 우파잖아요. 호남 우파? 그렇죠. 호남 우파인데 그 많지는 않지만 마지막에 6월 3일 대선 직전에 진짜 양쪽으로 다 결집을 해서 51대 49의 팽팽한 싸움이 되면요. 호남 우파 몇 프로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포션을 차지하죠. 그래서 호남 우파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분 중에 누가 올라가더라도 일단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직한 어떤 안정성, 그다음에 경륜, 그다음에 경제 전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들도 나름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합쳐서 엎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거기에 또 이준석도 들어와야 되고 가능하면 이낙연 총리까지 모셔서 예. 진짜 최대한 연끌해가지고 빅텐트. 연끌해서 뭐 아무리 대출이자가 비싸도 제가 대출이자 비싸지 있었구나. 예. 유승민 의원은 당연히 와야죠. 당연히 와야 되나요? 이렇게? 예. 당연히 와야죠. 이낙연 총리도 저는 기세가 올라가가지고 네. 우리의 후보가 정말 계속 플러스 알파해서 정말 세를 형성하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면 저는 이낙연 총리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덕수 대행이 뭐 말 그대로 이제 윤석열 정부의 2인자였는데 이 탄핵 윤석열 정부의 2인자는 김건희 여사 아니었나요? 뭐 포함해서 어쨌든 그런 지적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 지금 사태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출마하는 게 맞냐?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따질 때가 아니에요. 아니다. 따질 때가 아니고 반 이재명. 반 이재명이라고 하면 또 계속 너희들은 이재명만 반대할래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고 이 한미일 이 강고한 협력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 연끌해서 해야 되고 제가 전주에서 올라와서 정말 없는 살림에 몸만 가지고 몸뚱아리 맞고 왔습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 일찍 연끌해서 집을 사서 성공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자가 아무리 비싸도 연끌하면 그 블루칩이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연끌해서 꼭 우리가 다 모으면 네. 이재명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정광훈 목사님도 지금 정광훈 대통령 목사는 출마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데려올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연끌해서 다 모이잖아요. 네. 그 사람은 알아서 그냥 우리한테 와요. 제발 들어와 달라고 그러지. 근데 우리 그때는 뭐 무시해도 돼요. 근데 그분이 어디 가겠어요? 투표장 가면 우리 찍지. 근데 그분한테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그게 지금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손절각으로 지금 밀려나니까 자기가 네. 뭐 이재명 돕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의힘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까지 그냥 가세해가지고 신당을 만든다고 하니. 그러니까요. 윤버지. 네. 참 김계리 그 변호사. 발음을 왜 그렇게 김계리 변호사는 썼는지 참 다른 단어를 써도 됐을 것 같은데. 윤어게인 뭐 예, 그렇긴 예. 하죠. 때를 보니까 네. 끝에 끝이 저는 좀 적절한 그 줄임말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안 드셨대요. 마음에 안 들어요. 작가님. 근데 때라는 건 저렇게 차라리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에요. 네. 그래서 목욕탕이 돼요. 아재 개그 하신 거죠 지금. 아 그러니까 분위기 좋네.
하여튼 한덕수 대행이랑 단일화가 됐다. 네. 한덕수 대행이 이제 무소속 네. 이제 대선 후보가 됐다. 또 그러면은 또 용병이잖아요. 지난 아니 대선 때도- 한덕수가 단일화해서 이긴다는 저는 그건 말을 한 적이 아니에요. 없고요. 어. 저는 우리 당 후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단일화 해도 네, 왜냐면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그냥- 영끌을 하고 예.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희망 쌓기에 한 필요한 자산이지. 네. 난 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장작이네 장작. 그렇죠. 다 장작이죠. 저도 장작이고. 네. 그런 자세로 사람이 네. 임해야지. 이한 몸 불살라서. 그 큰 대의를 위해서 그 사사로운 이익은 버려야죠. 저는 그래서 한동훈이 올라가든 홍준표가 올라가든 저는 단일화 논의를 하고 그 단일화에 합의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 당 후보가 될 후보가 거라고 됐다? 생각해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밖에서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문제 많은 윤석열 대통령도 밖에서 있다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당에 들어와서 그렇죠. 이 땅에서 들어온 예, 거고. 경선 치렀고. 그다음 정몽준 후보 밖에 있다가 노무현 후보 민주당에서 했지만 그때 정몽준 후보 기세가 좋았지만 결국 노무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한덕수 총리님은 출마를 결심하셔도 저는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한 저는 소중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그 노무현 때 얘기 나왔는데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그렇죠. 네. 그거를 지금 빅텐트론을 주장하는 이제 국힘 의원들이 네. 그걸 모델로 삼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때처럼 뭔가 바람이 좀 불 수 있을까요? 그때 안 되죠. 그러니까 훨씬 불리한 상황은 네. 맞아요. 그때는 시간도 없고. 그 노무현 그때 후보도 20 몇 프로였고 정몽준도 노무현보다 높은 거였고 20대 중반 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두 사람은 각각의 그 지지 기반이 좀 달랐습니다. 달랐죠. 예. 둘이 합쳐도 지지 그대로 산술적으로 합쳐지는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갖고 있는 지지율을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한덕수 총리의 지지율이 과연 우리 전체 보수 진영의 표에서 그냥 나눠 먹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 보수 진영이 있는데 거기에 외부의 중도층이라든지 아니면 호남표라든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지를 냉정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높지 않고 그렇죠. 뭐, 어. 뭐 비슷하죠. 비등비등하죠. 그렇죠. 다 그 누구더라도. 피재기 하는 거죠 뭐.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당이 여기서 그 흥행에 성공하고 또 여기 올라가서 여기 올라갈 때 흥행에 성공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29일, 30일 그 네. 어간에 판을 바꿀 수 있는 대규모 지각 변동이 한번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제가 지금 전략적으로 짜고 있는데 그걸 해서 여기에 그냥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야 저게 되는 집이다 라고 해서 누가 하나 올라가면요 한덕수 총리는 그냥 그야말로 불쏘시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준석이도 불쏘시개가 돼야 되고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은 만약에 후보 단일화 하더라도 노무현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노무현의 기세를 생각하면 뭐 네. 누가 그 되는 게 맞는지 뭐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노무현의 기세라는 게 새천년 민주당이었을 때 전국 순회하면서 경선을 치렀어요. 그때 확 떨어졌죠. DJ의 복싱과 민주당의 모든 기득권 세력들이 믿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인재였습니다. 이인재. 그렇죠. 예. 이인재 아니면 하나갑 정도였어요. 근데 제주 돌고 광주 돌면서 네.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그냥 갑자기 지지로 오른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부산에서 YSC게 얘기했다가 또 빠졌다가 빠졌다가. 빠지니까 이제 그다음에 후보가 된 다음에 또 쫙 빠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몽준 후보가 있는 국민통합 21이 또 새로 그렇죠. 만들고 하고, 예. 그쪽으로 옮겨가고 앞도 우여곡절이 많이 겪고 결국 그래서 둘 그 후보의 지지하는 기반이 합쳐져서 극적으로 단일화가 성공하니까 여의도 포장마차에서 그냥 합의하고 소주 한 잔 먹고 그리고 합의가 돼서 노무현이 딱 이기니까 그냥 바로 대치가 돼가지고 평생 대통령을 다 된 줄 알았던 이해창 후보가 2%가 3% 졌지 않습니까? 뭐 그때 다이나믹했죠. 그럼요. 예. 그때 이해창 후보는 거의 노무현 후보랑 15% 이상 차이 맞았어요. 그걸 뒤집은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기적의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여기에서 저기 갈 올라갈 때 때마다 바람, 그리고 그리고 흥행, 그리고 불쏘시개. 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 당이 이제 바뀌었구나. 윤석열과는 다른 새로운 기세가 생겼구나. 네. 역시 김근식이 전략을 잘 짰구나. 이런 게 딱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당이 승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 써서 그냥 개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략을 짜고 계신 거예요? 짜고 있는데 이게 묘안이 안 떠올라요. 그렇죠. 제가 이미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직후에 윤석열을 탄핵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윤석열 없는 국민의힘이어야 이재명 있는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라고 네. 그 유명한 태제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그 길로 가지 않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
그러면서 지금 몇 개월을 허송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막 그 광장에 가고 탄핵 반대한다고 하고 정광훈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그러니까 윤석열 없는 국민의힘을 만들었는데 3개월이 걸린 겁니다. 그런 힘이 다 빠진 거죠. 맞습니다. 이제 와서 합치려니까 시간도 없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근식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 국민의힘 주자들께서 좀 전화 좀 자주 하셔가지고. 근데 저를 어려워해요. 이 지식인은 자꾸 쓴소리만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의도 생활 오래됐지만 제가 안 되는 이유가 내가 너무 편한 사람이 아니야. 황 기자님이나 저를 편하게 생각하지 이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보다 못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식인을 어려워해. 그럼요. 교수님이잖아요. 지식인을 어려워해. 네. 그래서 참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 그렇군요. 그 거의 다 끝났는데. 이담 넘어가는 거 잊어먹었어? 아니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끝났어. 거의 끝났는데 뭔가 좀 아쉬운데. 그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예. 빅텐트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반 이재명 가지고 그게 대선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또 마지막 남은 과제잖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쪽이나 이재명 쪽에서는 야 니들은 기승절 이재명이냐. 그러니까요. 네. 국민들도 식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불안하고 위험하고 좀 걱정되는 사람인 건 다 알지만 그걸 지금 3년 내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누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또 가서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과연 표를 이렇게 결집할 수 있겠느냐. 좀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재명이 대선 안 된다는 반 이재명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냐면 반 이재명이 안티테제나 네거티브 전략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포지티브한 전략이에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절박한 우리의 호소고 법치주의가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정말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은 안 돼가 아니라 이거 뒤집어 이야기하면 동전의 앞뒷면인데 대한민국이 소중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법치주의가 네. 살아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강력한 그 긍정적인 호소이자 요구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좀 복잡하긴 해. 그러니까 그때는 반명이 아니라 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고 하는 우리의 절박한 가치들을 수호한다는 의미를 설명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후보가 되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후보가 이재명과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줘야 되죠. 지금 우리끼리 싸우고 지금 경선하느냐고 그건 사실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는 준비한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홍준표 후보도 상당히 보니까 준비를 좀 했고 한동훈 후보도 상당히 많이 준비했고 다른 분들은 뭐 준비가 많이 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만약에 후보가 돼서 이재명과 정말 다이렉트 붙게 되면 우리 당 후보가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대한민국의 그림을 저는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민주주의, 법치주의 말씀하시니까 사실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 공정과 상식 이야기했죠. 배출했을 때도 비슷했고. 그래서 우리가 3년을 허송세월한 거예요. 그건 정말 국민들한테 드릴 말씀이 없고 네. 저희 당도 망가졌지만 대한민국이 후퇴한 거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짠한 신세가 돼 있잖아요. 작년 총선에서 풍파병에서 당선됐어야죠. 당선됐어요. 또 그럼요. 이렇지 않았을 텐데. 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때 제가 4년 동안 진짜 엄청 밥가리를 해가지고 매일 술 먹고 거여동 마천동 가서 지나간 사람들 인사하고 술 먹으니까 이놈 괜찮네. 지식인인 줄 알았더니 술 먹었더니 지식인이 아니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이제 인간적으로 저를 다 네. 좋아해주고 그래서 정말 되는 분이겠는데 결국 아슬아슬하게 안 된 이유는 4월 2일 날인가요? 대통령 의정담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4월 10일이 총선이고 그 10일 전에 사전투표일이 4월 6일인가 7일이었어요. 투표 5일도 안 남긴 상태에서 대통령이 의정 갈등 담화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한동훈이 그때 비대위원장 할 때 제발 이걸 해결해라. 고집 부리지 마라. 네. 건의를 해서 용산이 받아들여서 의정 담화를 한다고 해서 우리는 다 믿었어. 그렇죠. 이제 드디어 반대했죠. 대통령이 고집을 꺾는구나. 네. 그랬는데 59분인가를 했나 55분인가를 했나 혼자 2,000명이 왜 정당한지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저는 듣지도 않았죠. 저는 지역 돌아다니면서 인사해야 되니까. 거기서 진 겁니다.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대통령이 우리 당을 망치기 시작하면요. 지역에서 백날 발바닥에 부르트도록 다녀봐야 의미가 없어요. 물론 뭐 추풍령 밑에 있는 영남에 계신 분들이야 네. 뭐 아무 상관없지만 수도권에서 뛰는 후보들은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이에요. 그리고 그 의정 담화가 나고 나서 제가 지역을 다니면 저한테 와서 손잡고 제가 정말 후보님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고 지지한다. 그런데 못 찍겠습니다. 왜요? 제가 의사입니다. 그래요. 그런 분이 한 5분 됐었어요. 저한테 직접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분이 가족이 5명 될 거고 부모님 있고 형제 있고 자식들 그렇죠. 있고
그리고 의사라고 하는 게 의사만 계십니까? 거기에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의대생들도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려고 왜 그런 고집을 부린 건지. 그리고 지금 와서 뭐가 또 잘 됐습니까? 완전히 용도사미로 됐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한 권력자의 고집이라는 게 나라를 망치는 끝판왕을 보여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김근식 떨어뜨리고 합병 와가지고 허리를 다쳐가지고 2달 동안 술도 못 먹고 술을 못 먹은 게 제일 제일 큰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루라도 책을 보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네. 하루라도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 네, 지금 오늘도 저녁에 음주하시고 좀 편안하게 좀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오늘은 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커튼콜은 두 짠한 형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짠한 게 우리만 아니고 우리 앵커도 짠하잖아요. 아, 그거는 다음 주에 또 저한테 시간 주시면 제가 왜 짠한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이제 지금 정규 편성 됐으니까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